안녕하세요. 썰스타그램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.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.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저는 파혼을 했어요. 2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였고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였죠.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. 왜냐고요? 참,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요. 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. 저랑 꽤 오랜 친구였죠.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왔으니까요.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비슷한 점이 많아 친해졌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저 말고도 다른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려고 나이트를 자주 가는 친구들이었어요. 그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전엔 관심 없어 하던 명품에 관심을 갖고 자기 정도면 사짜 남편을 만나야 한다면서 그 남편감을 나이트 헌팅에서 찾곤 했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의사 남친도 만났고 연애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. 그러다가 그 남친과 헤어졌는지 몇 달을 힘들어했어요. 전 그 기간 동안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. 친구가 힘들어해서 사실 결혼할 남친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었습니다.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하기가 왠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. 그러다가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제 남편 될 사람을 보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. 그 다른 친구 무리와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친구였는데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하니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. 그게 결혼을 한 달 앞뒀을 때였어요. 그렇게 만나서 밥 먹고 술 한 잔씩 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남친 차를 운전해줄 대리기사분을 불러서 저 먼저 내려줬어요. 친구와 남친은 집 방향이 같아서 저 내려주고 갔고요. 그렇게 그 둘은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모텔로 갔나 보더라고요.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혼을 2주 앞두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고 남친은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넘어가주면 평생을 저에게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전 그 둘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남친을 유혹하고 같이 밤을 보냈다는 사실. 그리고 그렇게 꼬셨다고 홀딱 넘어가 버린 남친. 그렇게 한 번을 실수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남친 폰을 본 결과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. 그럼 그 둘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? 양쪽 부모님들에게 모두 알리고 파혼을 했습니다. 그때의 충격으로 사실 저는 그 이후 남자를 만나는 것과 친구를 만나는 것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. 사람이 무섭더라고요. 건너 들리는 소식은 남친이었던 그 남자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도 사짜 남친을 꼬셔서 팔자를 고쳐버려 나이트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남자도 며칠 된다더라고요.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방인데다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군도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한 달이 건너면 누구누구랑 만났는지 한번 놀았는지 나옵니다. 그만큼 좁은 곳이에요. 그런 곳에서 제 친구는 이 남자 저 남자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. 저도 서울로 파견을 가게 돼서 좀 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. 그렇게 서울에서 지낸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제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. 그 친구의 결혼 소식을요. 저희 엄마가 알고 계시더군요. 그만큼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. 그 친구가요. 그동안의 노력이 통했나 보더라고요. 나이트에서 만나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됐는지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면서 골프를 배우러 다니다가 그 골프 모임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 남자는 그럭저럭인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. 더 자세히 쓰면 신상에 공개될까봐 못하겠네요.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.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쳐놓고 본인은 다 씻어내고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죠. 머릿속은 온통 이대로 그 애가 결혼하게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이런 저를 나쁜 년이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하지만 전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결혼 이틀 앞두고 파혼해야 했을 때의 제 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을 테니까요.
차라리 죽고 싶었거든요. 어떤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살만해진다지만 저에게 그 일은 아직도 아프고 쓰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. 제 친구의 과거를 알고도 그 집안에서 그 친구를 며느리로 받아들일지가 궁금하더군요. 그 남자의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검색을 하니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남자의 어머니는 성당을 다니시더라고요. 잘 됐다 싶었습니다. 성당이라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혼자서 하기엔 무리가 있어 제가 파혼을 겪을 때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던 친구가 있어 연락을 했고 그 친구도 같이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미사가 있는 시간에 성당에 갔고 거기에서 그 남자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. 사진 속에서 많이 봐서 한눈에 알겠더라고요. 우선 그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. 미사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땡땡이 소식 들었니?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? 유명한 땡땡네 며느리 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. 아, 그래? 그렇게나 사짜 남자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하더니 그 남자가 사짜니? 아니, 걔랑 친한 친구가 그랬다는데 남자는 별로 볼 것 없는데 시아버지 될 분이 워낙 있는 분이라서 한다고 했대. 남자 나이도 많고 별로라더라.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 계신 그분이 살짝 고개를 뒤쪽으로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친구 이름이 특이하거든요. 반응이 보이자 저희는 더 신나게 소근소근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집에서 나을까? 걔가 있는 집 남자, 전문직 남자 만나려고 나이트에서 그렇게 헌팅하고 하룻밤 보내고 그랬다는 거. 그거 알고도 결혼 허락한 걸까? 몰라. 하도 급하게 날 잡고 하는 거 봐선 걔가 임신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. 하긴 걔 전에 이사 남친 만날 때에도 애 가지고 싶어 했잖아. 그 남자는 결혼 생각 없어서 엄청 조심했었다는데. 그러게 우리 엄마도 그 친구 소식 아는데 자기라면 그런 며느리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. 나만 해도 내 아들이 그런 애랑 결혼한다고 하면 싫을 것 같아.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노리고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신분 상승하려고 빚까지 내가면서 골프 배우러 다니고 거기 모임에서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. 아마도 그 남자는 땡땡이가 있는 집 자식에다가 교양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났겠지? 근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. 그 집안에는 비밀로 하고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남자가 그 남자 돈으로 해서 지원해줬다고. 걔네 집도 그 정도로 해줄 형편은 안 되잖아. 아휴, 참 애쓴다 했어. 나이트를 그렇게 다닐 때도 참 저 애는 기운도 좋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은 편인 거네, 땡땡이 입장에선. 그렇겠지. 그 집안은 알려나 모르겠지만. 이 이야기까지 하자 미사는 시작이 되었고 저와 제 친구는 그 길로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면 됐다고 생각했어요.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일 아니라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생각한다면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. 그냥 그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솔직히 거기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속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못됐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요. 저는 몇 년 만에 숨이 좀 트이는 기분이었으니까요.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. 갑자기 잠잠했던 친구들의 단체톡이 시끄러워졌습니다. 무슨 일인지 하고 봤더니 친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동안은 제가 너무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모두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땡이가 대단한 집에 시집갈 뻔했다가 파혼당했다고요. 파혼의 이유는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친구가 그 친구네 근처에 사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하며 소리 지르고 그 동네가 좀 떠들썩했다고요. 그 땡땡이는 울면서 정말 아니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난리였다고요.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보니 그분이 그냥 듣고 흘리시진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에는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된 걸 보면요. 솔직히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. 그 친구도 이젠 파혼의 아픔을 알았겠죠? 물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남자를 뺏기는 충격은 겪지 않았지만 말이죠.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렇게나 원했던 저분직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 될 분이 대단한 분이라서 그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며 결혼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파혼당하게 되고 또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소문도 더 파다하게 퍼질 테고요.
뭐 이런 생각을 하니 그 친구의 남자를 뺏지 못한 아쉬움은 크게 없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복수를 했습니다. 사실 제가 아주 못된 년이라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. 이렇게 해서 꼭 그 애랑 같은 나쁜 인간이 되어야 했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. 네, 그런데 전 너무 만족합니다. 사람이 그렇더라고요. 자신이 겪지 않으면 상대의 기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것을요. 이젠 확실히 알았겠죠. 그렇게 제 남편 될 사람과 놀아나고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기는커녕 오죽 네가 별로였음, 자기는 별거 안 했는데도 너무 오더라며 끝까지 잘난 척을 했던 그 애. 그 애도 이젠 아픈 속을 부여잡고 잠 못 드는 밤을 몇 날 며칠이고 보내겠죠? 그리고 또 하나의 카톡이 왔습니다. 그 애와도 최근까지 연락을 했다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네요. 파혼했다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것 같다고요. 자기를 아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 않겠냐며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네요. 그래서 이 친구도 이야기를 해줬대요. 지금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것 같다고요.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. 역시나 그 성질은 여전했나 봐요. 전 이제부터 먹고 있던 우울증 약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젠 저도 조금씩 힘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끝까지 당하고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가 와서 복수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.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